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소장을 대신 써준다든지 무슨 뭐 이런 복잡한 일에 연루되는 거 있죠. 네. 우리는 행정사가 아니잖아요. 네. 우리는 누구예요? 그렇죠. 공인중개사죠. 우리 누구라고요? 공인중개사. 공인중개사입니다. 그럼 뭐 해야 돼요? 부동산 중개를 해야죠. 부동산 중개. 이 부동산 중개라는 우리에게 고객은 네 종류밖에 없다. 매도, 매수, 임대, 임차. 네 종류밖에 없다.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있던 답입니다. 자, 이 사람들이 많은 계약을 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줘야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다. 그렇죠? 자,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? 문제 해결 능력이죠. 자, 중개업 좀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. 세상에 똑같은 계약을 두 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? 똑같은 계약을 두 번 해본 적이 있어요? 아니죠. 모든 계약이 다 다르죠. 상황이 다르고, 조건이 다르고, 사람이 다르고, 요구사항이 다르고, 내용이 다르죠. 금액이 다르고, 시기가 다릅니다. 똑같은 계약은 단 하나도 없죠. 우리는 엄청난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죠? 따지고 보면. 이러한 수많은 고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될 건 뭘까요?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. 문제 해결 능력. 자,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?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. 첫 번째, 공부 좀 합시다, 우리. 공인중개사 공부하시고 안 하신 지 오래됐잖아요. 그죠? 네, 공부 좀 합시다, 공부 좀. 네. 하기 싫었으면 학창시절에 열심히 하시지. 아시겠지만 의사나 변호사들도 공부해요. 중개사들처럼 안 하진 않아요. 에이, 공부 좀 합시다. 자, 두 번째,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? 비슷한 맥락인데요. 독서 좀 합시다. 독서? 자, 부동산 중개업의 답은 부동산 중개업이 없고,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답은 대한민국 부동산 안에 없고요. 대한민국 경제해법도 대한민국 안에 없어요. 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. 즉, 부동산 중개업의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? 부동산 중개업 밖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? 다른 산업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, 다른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성공했는지,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?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됩니다.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?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게 책 보는 거예요. 자, 한 달에 책을 10권 이상, 아니, 1년에 책을 10권 이상 보시는 분? 책 제목 적어라 내려갈 거예요. 자, 책을 좀 보세요. 여러분들에게,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더라고. 노안이라서 잘 안 보이신다고. 네.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.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. 당장 힘들겠지만 2달에 한 권이라도 시도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? 첫 번째는 중개 실무 공부를 해라. 두 번째는 독서를 해라. 세 번째는 멘토를 찾으세요. 여러분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으세요. 자, 퇴근 몇 시 하세요? 퇴근하면 어디 가요? 왜요? 냉장고에 맛있는 거 숨겨놨어요? 자, 퇴근하면 사람을 만나러 가세요. 멘토를 찾으러 다니세요.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.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게 하나 있는데, 얘입니다. 핸드폰. 이 핸드폰이 하는 일이 뭐예요?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. 누구에게 전화하죠? 멘토한테 전화하죠.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. 자,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두고 있나요? 한 사람의 멘토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? 영역별로, 종류별로 수많은 멘토가 필요합니다. 그래야 전문 서비스업을 하는 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그냥 서비스업으로서의 중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. 이제는 멘토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면 전문 중개사가 되실 수 있어요. 남들과 다른 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.
우리는 업역의 제한, 장벽들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. 세금 계산 못해요. 법률 상담 안 돼요. 대신 세무사를 친구로 들 수 있고 변호사를 형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.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할 멘토가 있습니까? 문제 해결 능력의 세 번째입니다. 퇴근하면 집에 가지 말고 사람 좀 만나러 다니세요. 뭐 이렇게 꿀단지를 숨겨놨길래 맨날 퇴근 시간만 쳐다봐. 네. 자, 또 볼까요? 많은 계약을 하고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면 또 넘어야 할 관문이 사실 더 있습니다.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수익만 내면 다행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?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5년쯤 뒤면 두 갈래 길로 간다는 거. 돈만 쫓아 사는 사람들이 5년 뒤에 갈 두 갈래 길. 하나는 병원, 스트레스 받아서. 또 하나는 법원, 어거지로 계약 체결해서.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해요. 물론 5년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고 창피하니까 다들 쉬쉬하는 일들이라. 네. 자,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돈을 많이 벌면 중개사가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? 시간입니다. 아까 얘기했죠. 시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. 자, 그러면 중개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늘리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까요?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입니다. 어떤 직원을 쓸 것인가? 제가 오늘 비밀을 또 알려드릴게요. 가장 좋은 직원은 어떤 직원일까요? 사장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. 네. 또 이걸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지구상에 없습니다. 사장의 마인드가 있는 공인중개사는 창업을 하지 절대 소공으로 있지 않습니다. 창업이 무슨 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, 그죠? 네. 자, 그래서 수익을 많이 벌게 되면 고민하는 것들이 첫 번째 고용, 두 번째 세금, 부가세, 소득세, 우와 엄청 나옵니다. 세무조사, 저도 당해봤는데 준비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전, 확장,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마련이에요. 자, 여기까지 고민을 해봐야 실제 부동산으로 성공하기 위한 기본이 끝나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.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해본 일들이에요. 따라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저 혼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무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이걸 싹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. 부동산으로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, 핵심 요소. 1. 좋은 입지. 2. 마케팅. 3. 세일즈. 그리고 4. 경영입니다.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시면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건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. 실현 불가능한 사건일 뿐이에요.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 게 중개업에서 요구하는,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필수 덕목이고 항목입니다. 자, 이러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좋은 입지였는데 이미 입지는 결정되셨잖아요, 여러분들한테는. 그러니 우리한테 정해진 두 번째 차선은 뭐라고요? 고객을 어디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.